K라디오 1310 정우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힐링온,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힐링온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가 숨가쁘게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 정우현 소장님, 네. 그리고 우리 큐스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간 토크 한번 해보죠. 소장님부터. 예, 날씨가 저는 지금의 날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시기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생신이 그러면 요때 예, 요때입니다. 예. 어.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이 선선한 날씨가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 그 느낌적인 느낌. 그 느낌과 또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게 낙엽이 물들어가는 그런 그 느낌. 하늘이 높아 보이는 그 느낌. 익어가는.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아서 요즘 한 주간 그것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날씨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날씨에 그러신 영향도 것 많이 같은데요. 받으시고. 네. 예. 학창 시절에 가을 되면 항상 이렇게 그렇죠. 책 읽으시면서 이렇게. 아, 그거보다는 학창 시절에 우리 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우리 그 학교에 그 아카시아 향이 착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 그 시절을 또 제가 너무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아카시아 향이 지금도 제 코를 스쳐 지나가면 그 시절로 완전히 소환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은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때 정말 뭐 책 읽는 것보다는 많이 뛰어놀고 친구들과 축구하고 그런 기억들이 다 한꺼번에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소장님은 날씨를 경험하면서도 또 뭔가를 하면서도 또 향기를 맡으면서도 그렇죠. 그곳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네.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본다고 소장님이 되실 소질이 아주 가득한 소년이었네요. 그런 거군요. 네. 네, 우리 키스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도 이 날씨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환절기라는 이 환절기라는 그 단어가 조금 이렇게 피곤함으로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아직 무르익지 않은 우리 막내가 이 환절기에 아무래도 이제 연약하다 보니 이번 한 주도 조금 좀 이렇게 코막힘. 지난주에도 우리 막내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괜찮아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번 주 기온이 뚝 떨어졌잖아요,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코막힘이 좀 심하게 와서 잠을 계속 뒤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곤한 한 주를 또 보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힐링원의 여러분과 함께 보낼 시간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다크서클이 이렇게 네, 그럴지라도 다크서클이 나를 이렇게 누를지라도 힐링원과 함께라면 우리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힐링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자신도 모르게 아멘이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가끔 그러시잖아요. 어디 이렇게 행사하시다도 보면요, 갑자기 할렐루야 막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다 좋다는 표현. 또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공감하는 표현. 그럼요. 그런 표현들을 저희들도 모르게 같이 하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픔들을 그렇게 알아가는, 또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그런 힐링온 시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사연이 한 건 접수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네, 우리 진행자분. 알겠습니다. 또 남성분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 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남성입니다. 유학으로 미국에 와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네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취업도 하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네요. 제 나이보다 어린 친구들, 특히 부모님들과 어렸을 때 함께 이민을 온 친구들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겁지겁 하루하루를 그냥 벅차게 살아가는 것만 같아
마음이 힘드네요.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회사에서도,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또래의 성공한 사람들, 또 가정의 아빠들을 바라보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삶은 참 녹록지 않네요.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좋은 조언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사연이네요. 네. 사연 들으시면서 우리 큐스맘 좀 네. 어떠셨어요? 너무 짠한 마음이 들면서 네. 이게 이 사연을 보내신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내오신 세월들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이 경우를 헤쳐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힐링원의 내용들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진짜 짠하네요. 네. 짠하고 열심히 사신다는 것, 그런데 녹록지 않다는 것. 예, 네, 거기서 참.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음흠. 예, 거기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네, 네. 여기 가정의 아빠들 이렇게 쓰신 거 보면 그 가장의 무게 또한 얼마나 많이 눌려 있으실까. 맞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는 가정 안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렇죠. 예. 또한 그것 때문에 또 아빠로서 잘 해주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드실 것 같아요. 네. 40대 초반이면 이제 한참 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 또 어리기도 하고 네, 그럴 때잖아요. 맞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미국에 같이 이민 오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죠. 든든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서로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유학 와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40대 젊은 아빠들은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네. 네. 소장님 좀 오늘 사연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 예, 뭐 가장 처음 느껴진 그 느낌 감정은 약간 슬프기도 하다. 슬프기도 하고. 그 슬픔이란 네.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왜 슬프냐 했을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이렇게 내 삶이 결국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으면 어떨까?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약간의 좌절감도 좀 느껴지고요. 네. 예, 슬프죠.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 같은데 네. 벌써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벌써 실패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슬픈 거죠. 네, 제가 사연을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포지션을 이제 잡고 그렇죠. 거기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분인데 네. 유학을 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이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죠. 뭐. 네. 소장님도 유학 시절 있으셨죠? 그럼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공부는 하는데 뭐 일단 미국에 오면 친분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빠듯하게 또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이제 빚을 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 공부는 해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또 공부를 해서 결국 졸업까지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또 동시에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이 유학이라는 게 유학 시절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 너무 고달픈 시간이다.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이제 유학 와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뭐 저희가 정식으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일들도 조금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또 뭐 일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공부에 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요.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럼요.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네. 저도 아이가 있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나름 유학을 올 때는 어떤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뭐 네. 발전할 것이다, 나는 네. 이걸 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점점점 안 되고 그렇죠. 기대 수준이 요번에 낸 페이퍼에 빵꾸만 내지 않으면 교수님한테 혼나지만 않으면 네. 내가 졸업만 하면 이게 점점점 그렇죠.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오늘 하루를 그냥 잘 넘겼으면 그렇죠. 예, 네.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사연을 주신 분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그 수준으로 지금은 안 되고 오히려 네. 주위를 보게 되면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나 계속 비교만 되는 거고. 비교만 되는 네. 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 참 이렇게 마음이 저도 공감이 되고 네. 정말 그냥 공감이 되네요. 오늘은 그럼요. 공감이 되고 네. 마음이 좀 슬프다, 네. 씁쓸하다. 그리고 이걸 음.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아내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빠로서 아무래도 더 보게 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네, 아내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사례를 쓰신 남자분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아내분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 느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겠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진짜 유학 와가지고 아내도 남편 따라 유학을 왔지만 아내야말로 진짜 그냥 가정을 돌보는 일 외에는 목적이 없잖아요. 일단 미국을 온 게 남편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런 마음 또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도 이렇게 힘든데 아내분은 또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분은 얼마나 또 힘든 마음이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사연이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한참 힘들고 또 논문 쓸 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첫째가 그 노래 불러준 게 기억나요. 아빠 힘내세요. 아, 네.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귀엽네요. 예,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때 힘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불러줬는데 네. 처음에 힘이 나다가 나중에 부담이 좀 부담으로. 네, 저 아이들을 진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네.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네. 그 미안한 마음이 참 크더라고요. 네, 더 그렇죠. 해주고 싶은데 네, 이 말이 네, 네. 와닿네요. 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아빠로서 그러니까 젊은 아빠들 네. 뭐 여기에서 태어나서 뭐 여기 문화도 잘 알고 뭐 그런 분들도 힘들겠지만 네. 또 오늘은 특별히 1세대 젊은 1세대잖아요. 네. 우리 옛날 어르신들 1세대하고는 또 다른 1세대. 그렇죠. 그렇죠. 그 세대의 마음을 한번 같이 공감해주고 그 가장들 젊은 네. 가장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 마음에 그 범퍼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막 이제 다른 느낌도 막 들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뭐 살다 보니까 예 그런 마음도 들어서 좀 지치는 느낌. 네 지쳤다. 지쳤다. 마음의 네. 범퍼.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좀 지친 우리 젊은 아빠를 위해서 오늘도 소장님 좀 좋은 말씀들 또 네. 큐스맘의 또 공감 어린 같은 격려의 말씀들 오늘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금 이 현재 이분이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이나 또 좌절감 의 마음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잡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게 비교 의식이거든요. 비교 의식. 그렇죠. 지금 이제 사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함께 이민을 온 친구들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네. 성공이란 말이 나왔어요 한번.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회사에서라는 말에서 비교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 또래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과 비교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뭐가 어느 정도가 돼야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그 예를 들어 메시는 자기 생애에서 축구를 엄청 잘했잖아요. 네. 과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성공했다라고 느꼈을까 하는 거죠. 돈이 많이 입금됐을 때? 아니면 모두를 제치고 골을 넣었을 때, 팡팡팡 터뜨렸을 때. 최근에 월드컵에서 우승했죠.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아마 그때가 아마도 왜냐하면 메시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의 축구 경기에서 모든 리그와 경기에서 다 우승을 해야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남았던 경기가 이 월드컵 경기였다. 네. 유독 대표팀에서만 성과가 없었죠. 그렇죠. 계속 우승을 해오다가 다른 경기에서는 다 우승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월드컵에서 그렇게 우승을 못하다가 드디어 최근에 네. 우승을 했다. 정말 보람됐겠네요. 네, 보람됐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월드컵이 아니라 축구 경기에 나갔는데 이 동네에서 조기 축구에서 우승을 했다. 그럼 저는 적어도 축구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을 겁니다. 완전 성공이죠. 대성공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메시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해야 성공했다라고 느꼈을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기준이라는 게 있다. 네. 네.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기준까지 다다르기 전에는 나는 아직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성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요. 그럼 성공에 대한 기준이 각자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아까 메시 예를 들으셨지만 네. 메시는 그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네.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 요즘에도 마이애미에서 잘 뛰잖아요. 잘하죠. 네. 유럽 리그보다 조금 하이 리그라고 평가되는 이 미국 이 축구 역사를 다시 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은퇴 시점을 가까울수록 더 메시의 진가는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면 그렇죠. 그 사람도 만약에 그것들이 너무 높다 하면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럼요. 그런 의미시죠. 그러니까 최근 말고 그 전 월드컵 경기에서 메시 아르헨티나가 2등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준우승을 했죠. 준우승했잖아요. 그때 표정 보셨어요? 메시 표정? 엄청 나만큼 불행한 사람 없다 그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울면서 나갔. 네, 울었어요. 네. 거의 그렇게 그런 분위기였어요. 음바페는 막 그때도 프랑스하고 붙었어. 그랬나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저 같으면 월드컵에 준우승만 해도 그럼요. 인생을 다시 쓸. 우리나라 4강 간 것만 해도 그럼요. 지금까지 그 4강 멤버들이 그럼요.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평생을 먹고 사시는데 지금 그 추억으로. 그때 느꼈던 메시의 감정에는 열등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열등감은 되게 상대적인 거다. 우리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열등감을 느끼냐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이다. 뭐에 비교하냐? 내가 그 성공하고자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나를 비교한다. 그게 이제 뭐 월드컵 뭐 경기도 될 수 있고 우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예, 한강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동네 축구 잘하는 어떤 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열등감을 느낀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열등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을 네.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남과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갈등이 내 안에 생기는 게 이게 원인이 꼭 남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그렇죠.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네.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럼요. 자기가 자신을 더 이렇게 조금 초라하게도 만드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자괴감이라고 해요. 네. 자괴감. 그래서 이 자괴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비교 의식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비교 의식에서 내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나는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 자괴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또는 그 대상에게. 네. 그래서 화가 나면 그 화가 나는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고요. 그럼 그 적대감을 느끼는 나를 발견했을 때 더 큰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자괴감을 느끼면 더 큰 비교의식 때문에 더 큰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은요. 거기서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 이 세상에 나만 실패자 같다. 나만 실패한 사람 같다. 섬에 꼭 가는 느낌이네요. 네, 혼자서 외딴 섬에 있는 느낌. 그러면 정말 나는 더 큰 자괴감을 느껴서 스스로 나는 인생 실패자구나 라는 큰 좌절감에 빠지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혹시 큐스맘은 네. 이렇게 뭐 주변에도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혹시 네. 이렇게 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생각나는 사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이를,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물론 목적이 공부라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공부를 목적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적응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서 잡을 구하다 보니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공부보다 그 일에 더 삶의 그 퍼센테이지를 많이 투자를 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80대 20?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부를 그냥 드랍하시고 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공부에 관련된 그 어떤 일이 아니라 목수 일을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일들에 이렇게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일을 그냥 전업으로 그냥 바꿔 가시는 분을 뵀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분들 뵀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셨죠. 네네.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을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게 맞잖아요. 가족들을 네네. 부양해야 하시고. 그럼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나름 보면 또 성공하셨어요. 뭐 집도 네네. 미국에 이제 큰 하우스. 네네. 그때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파트에 안 사시고 성공의 어떤 표본을 또 한국 분들은 아하. 집으로 많이 이렇게 표출하시잖아요. 네네. 하고 그런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자녀들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교육열이.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네들 원하는 거 내가 지원 다 해줄 테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네는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거는 죄야, 죄. 와.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잘 해결하신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등감 그리고 그 고립의 삶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또 악순환으로
자녀들에게도 맞아요. 대물림 되는구나. 그럼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그 고립된 오늘 소장님한테 되게 좋은 표현을 배웠는데 외로움의 섬 그러면서 더 좌절감이 느끼고 더 열등감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들이 또 그 섬을 나오려면 힘차게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또 우리 노래 듣고 우리 키스맘이 추천해 주시는 네. 노래 듣고 힘을 한번 내보고 네, 네, 한번 또 그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키스맘 네, 큐. 오늘의 픽 원입니다. 힘을 주세요. 네, 참 지치고 힘들어 보이시는 이 남성분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네, 이 곡이에요. 아, 좋은 노래다. 정말 이 미국 땅에서 낯선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내고 계시는데 네. 정말 힘들고 지칠 때라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힐링 오니 화이팅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네, 이 곡이 또 번역곡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You Raise Me Up 아, 이라는 예. 원곡이에요. 아마 원곡 제목을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진짜. You 네. raise me Me up. Up. 네. 나를 일으켜 주세요. 세우시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함께 노래 듣고요. 또 광고도 전하는 말씀도 함께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좋은 조언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가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이제 이만큼 앞섰으니 미래에 준비된 렉서스 NX로 더 멀리 나아가십시오. 운전자 중심의 콕핏, 직관적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이나믹 퍼포먼스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NX는 선택 가능한 핸즈프리 첨단 주차와 음성인식 렉서스 인터페이스로 엣지를 더해드립니다. 새로워진 렉서스 NX로 레벨업 하십시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어메이징 렉서스 딜러에서. 메디케어 보험 바꾸는 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인가요? 맞아요. 혜택도 엄청 좋아졌대요. 의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약 커버도 더 잘 되고 치과 혜택도 더 많이 준대요. 정말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703-591-0009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있으신 분, 65세 되실 분, 보험 변경하실 분 모두 전화 주세요. 703-591-0009 571-232-0702 현명한 선택 조은혜 보험. 이게 정말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분이 일어날 수 있는 네. 다시 처음에 유학 올 때 그 청혼의 꿈을 안고 네. 발을 딱 내딛었을 때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네.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의 또 네. 주옥 같은 조언이 주옥 같은 또 말씀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나는 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네네. 아는 분 아버님 얘기예요. 아, 예. 제가 아는 분에게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평생 가장 행복해 보였던 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였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래요. 그렇게 행복했던 모습을 본 적이 또 있었나?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그 아드님이 네. 본인이 아들이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학교 입학을 한 거를 보고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예, 그분이 아버지께서 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세상에 내 자식이 대학교를 다 입학을 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나는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와.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 아드님한테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이제 쭉 보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평생 사시면서 기대가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만 나와도 너무 훌륭하고 그걸 먹고 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그 아버지는 그게 다 그냥 성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만큼 행복하게 사시는 분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분들 사실 교육률 높잖아요. 높죠. 네, 교육열이 너무 높으시니까 경쟁도 많고.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학교에서 더 1등 해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그런 직장을 잡아야 되고 돈도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뭐 세상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차도 좋은 거 타셔야 되고. 차도 집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좋은 차를 타고. 그런 거예요? 네. 몰랐습니다.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의 그거를 하차감. 하차감. 재밌는 얘기네요. 그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행복하냐 했을 때 그 성공의 기준이 낮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차감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냐? 잠깐이죠, 잠깐. 그렇죠. 예, 잠깐이죠. 정말 행복하신 분들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으신 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행복한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를 열어서 신선한 사과 하나 꺼내서 씹어 먹는 게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죠.
통장에 지금 10만 불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지난번에는 12만 불 있었는데 10만 불밖에 없어. 난 너무 안타까워. 내가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까? 전전긍긍 하시는 분보다 10만 불 밖에. 그러니까 제 통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와, 제였거든요. 공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런 분들보다 통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인데도 이렇게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 꺼내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에 아름답게 지는 그런 낙엽을 바라보며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죠. 네. 그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예. 키가 작은 사람들이 느끼는 컴플렉스예요. 네. 아마 우리 조 프로께서는 그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키가 크니까. 저는 키가 큰 사람의 컴플렉스. 아하. MC 훈이께서는 키 큰 컴플렉스가 있으시군요. 네. 네. 예.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자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기준이죠. 그러면 과연 이 기준은, 이 성공의 기준을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자, 그 주로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자라온 가정 환경이다. 가정 환경.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보다 자기를 항상 낮게 여기는 그런 그렇죠. 기저들이 네. 쭉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몸 크듯이 계속 커져 온 거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 가정 환경이라는 건 어떤 가정 환경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주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형제 중에 누군가를 더 칭찬 많이 하고 편애하는 경우. 더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부모님은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은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첫째가 축구를 되게 잘해요. 네. 그러면은 너 축구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축구 그렇죠. 잘할 때 골을 많이 넣었을 때. 그러면 둘째가 그 엄마 아빠의 눈빛을 본단 말이에요. 축구를 잘하는 게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럼 그때부터 엄마 나도 축구할래요 하는 거예요. 둘째가. 막 집에서 계속 공 막 차고 막 그때부터 이제 형을 이기려고 이제 막 애쓰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죠, 막 그냥.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근데 못한다고 혼나면 좌절감이.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잘하는 첫째한테 축구를 잘하는데도 칭찬을 꾹꾹 참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네네. 그거를 다 통제를 못하는 거죠. 네. 이제 공부를 한번 넘어가 봐요. 네. 첫째가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럼 둘째가 보기에 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형만큼 잘 못한단 말이에요. 형만큼 못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둘째가 잘하는 것을 또 잘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야, 너는 이걸 잘해. 형은 공부를 잘하지만 너는 이걸 잘하니까 된 거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가 풀지 못한 인생에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아이한테 풀고 싶은데 만약에 그 한이 그 풀지 못한 한이 공부라면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첫째에게 그만큼 기대하는 거고 또 둘째는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빈곤감 또 열등감을 느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요. 네. 만약에요, 첫째가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1등이에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학교에서 1등을 해요. 네.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서울대학교를 갔더니 아이고 1등은 못하고 이게 뭐 10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열등감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열등감인 거예요.
더 네.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더 아프다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그렇죠. 학교는 1등만 모이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1등만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세상에. 1등 하기가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평생을 1등 하다가 이 대학교를 왔는데 10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큰 자괴감을 느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이고 뭐 조금 느끼고 말겠지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자괴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취재도 다녀보고 네. 이게 1세대 분들도 뵙고 그러면요. 여기 그래도 유학 오시고 네. 여기 수도잖아요. 와, 수도죠. 그치. 그럼요. 와, 예. 행정소 여기로 이렇게 와서 정착 잘하시고 살아가실 때에는 네. 한국에서도 못지않게 그렇죠. 예, 라떼를 많이 라떼는- 드시는 분이에요. 라떼는- 외국인들이. 예. 라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학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잘 나갔다가 그럼요. 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옛날 그런 가정 환경이든 뭐든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네. 더 큰 좌절감을 느끼시지 않는가. 지금 아까 네. 우리 서대 거기를 얘기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감도 오히려 자기가 뭔가 성취를 해본 사람이 열등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열등감 안 느껴요. 아 그러세요? 네. 많이 벌어보셔서 아니요. 뭐 반대로. 반대로. 그런데 돈을 조금 많이 벌어보신 분들은 이게 100만 불이냐 111만 불이냐 이 차이가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 나쁜 거고 내가 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 나쁜 거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학벌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또 학벌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취재를 다니잖아요. 네. 취재를 다니는데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 저는 예전에 신문 기자였으니까 네. 사진을 이제 찍어야 되거든요. 네. 뭐 저희가 사진 기자가 따로 없으니까 네.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면 그래도 DSLR이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처럼 안 찍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느 취재 현장을 갔는데 전문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특히 2세들, 2세들 이렇게 전문직 뭐 네트워크 이런 데인데 제가 사진을 찍다가 그 렌즈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렌즈에서 그 눈 초점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요? 그거를 찍는데 저들은 뭔가 전문직이고 저는 관찰자에서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부럽지. 렌즈 안에 들어오는 그들의 그 세상에. 막 풍경들과 얘기들과 나도 옛날에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나도 뭐 발표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그때 주체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꿨을 때 그때 큐가 뭐였냐면 그래 나는 저분들의 저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지. 제 그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려. 네. 가는 데마다 저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모임을 가도 난 항상 뒤에 있어야 되고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고 나는 그냥 근데 이후로 제가 답을 찾은 게 나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역사를 기록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들의 어떤 이런 성과 네. 아니면 이들의 어떤 이 모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저 딜리버리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뭐 그런 가치, 소명 네. 예, 그런 거를 좀 하면서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기자라는 직업이 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월이 흐르면 그 성공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그 성공한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을 했을 때 그때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후대에도 그것들을 보고
그런 또 감동이 있고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기자라는 그 직업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멋진 직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만 그거를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네, 네. 그때 뭐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함께 이제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럼요. 또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오늘 이 분도 소장님 이분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원인이 돼서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제가 마치 아까 네. 그렇게 해서 제 정체성을 깨닫고 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를 저어서 그 성을 빠져나왔듯이 그렇죠. 이분도 오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힘 네. 뭐가 있을까요? 뭐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 거기서 의미를 찾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 전문가들이 제가 핵심을 잘 찾고 예, 잘 찾았어요. 똑똑하십니다. 아, 예. 네, 박수를. 그러니까 똑똑한 만큼 그만큼 성공의 기준이 높으니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도 많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공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서 인정하는 것, 실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네, 보통 인정은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내 자신을 인정해 준다라는 표현이 네. 오,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계속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나는 과연 누구인가 했을 때 뭐 단순히 이름 말한다고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이런 영향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의 총 집합체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같이 똑같은 그 긴 세월 동안 나같이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나를 존중해 줘야죠. 그런 나는 나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상을 받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전 세계에 뭐 몇 명 받겠어요. 이 그렇죠.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건 전 세계 정말 우리나라 최초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받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의 반응이. 하나는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존경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기고 싶다라는 경쟁심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예. 내가 노벨 문학상 더 잘해서 받아보고 싶다. 받아보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경쟁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것이냐 아니면 경쟁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누가 열등감을 느낄 것이냐 했을 때 평생을 노벨 문학상 받을 때까지 열등감을 느낄 사람은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이기고 싶은 마음에 사는 사람은 항상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남을 또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그 인생은 결코 만족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없는 겁니다. 성취감을 아예 못 느끼시나 봐요.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일생이 전쟁이잖아요. 이기기 위한 전쟁이죠. 싸움. 계속된 싸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무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싸워라 이겨라 라고 지금 시키는 사람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 마음에 이제는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네. 나 같은 이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유한 인생으로서 고유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서 나의 지금에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아, 예.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네. 네,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교수님, 우리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처음과 또 조금 새롭게 얻게 되시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내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이렇게, 어쨌든 이분도 한 여자의 남편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분인데, 그랬을 때 이 여자분이 남편을 선택하려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신중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미국에까지 왔어요. 나는 바라보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물론 이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그럼요.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사랑하는 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남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아내로서도 많은 힘듦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분명한 거는 그 아내분이 정말 응원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이 남편이 잘 서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참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도 힘드실 텐데 분명한 건 아내분이 옆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마음에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를 남편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네, 소장님 오늘 이제 거의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네. 야, 시간이 이제 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네요. 소장님 혹시 이분에게 네. 좀 더 이렇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네, 말씀도 그럼요. 있다면요. 해주시면서 또 격려의 말씀도 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열등감을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열등감을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네. 역사상 없다. 그 일은 예. 누구나 다 열등감 하나씩은 갖고 있다. 갖고 있다. 네. 분명히 있다. 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등감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예. 어떤 기회냐? 내가 마음속에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뭘 내가 얻고 싶은가를 알려줘요. 네. 이 일종의 버튼이에요. 열등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버튼이 눌러지면 지금 내가 저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정말 저거를 원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기회고요. 네. 두 번째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게 해주는 기회예요. 세 번째로 내가 그것을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예.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자기 애성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네. 네네. 우월감, 열등감의 반대는 우월감인데 이 열등감이란 말이나 우월감이란 말에는 비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열등감과 마찬가지로 우월감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지 여기서는. 내가 너보다 훌륭하지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밑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열등감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만큼이나 또 우월감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엔 또 그 소재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열등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함으로써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네. 또 성숙하게 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귀한 기회죠. 기회가 되는 네. 거네요. 네. 또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이분의 사례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또 얘기를 들으면서요. 초반에 우리 MC 훈이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의 범퍼? 범퍼. 마음의 범퍼. 제가 아이들 뭐 라이드 하는 것 때문에 길목을 다니다 보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길지 않은 그 거리인데 범퍼가 한 5개 정도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짧은 길인데도 그 범퍼를 5개, 6개를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게 좀 답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범퍼는 어쨌거나 범퍼가 있는 그 곳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안전하게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속도를 내고 그런 그곳이 딱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이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 마음의 범퍼의 시간 네. 이때는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서 약간의 슬로우 다운을 해서 잘 넘어가시면 그 다음은 다시 평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또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는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 책에도 소개되고 뭐 그런 아주 흔한 문구일 수도 있는데요. 누구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네. 어느 누구에게는 특별한 일이다. 특별한 순간이다. 이분도 지금 누군가는 이분을 또 부러워하면서 그럼요. 이분 때문에 열등감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허겁지겁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네. 그 순간도 누구에게는 특별한 순간이고 이분도 그 일상이 특별함을 또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봅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소장님, 네.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의 네. 말씀 한마디. 또 큐스맘도 네. 큐스맘은 오늘 이분의 아내 우리 지금 등장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에게 지금 마음이 네. 꽂히셨어요. 네, 꽂혔습니다. 그분을 꽂혔어요. 위해서 한 말씀들 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큐. 그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그 정말 100m 높이 솟은 나무 숲 있잖아요. 나무들인데 나무들이 100m까지 올라가 있는 쭉쭉 뻗은 나무들 숲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잠깐 있다가 행복 지수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멀리 보이는 도심 있잖아요. 도시, 시가지 이를 보게 하고 행복 지수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누가 더 행복감이 더 많이 느껴졌을까 했을 때 쭉쭉 뻗은 나무 숲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꼈다.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이 최고야. 내가 정말 우월해. 남들보다 훨씬 훌륭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행복의 기회다. 행복을 느끼는 기회고, 특히 내가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게 하려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존재를 옆에 두고 그분께, 그게 누군 간에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신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분께 집중하고 살면 행복하다. 그리고 만족감도 더 커지고 그리고 나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도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이 열등감을 극복해내고 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네. 이 시간들을 기회 삼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힐링온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눠주신
우리 소장님과 키스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도 평안하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일주일 금방 갑니다. 네. 기다려주시고 또 좋은 공감의 마음들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